자, 이쯤 오면요, 우리가 2D 도면화 작업도 슬슬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날 쯤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여러분 아직 2D 도면화 작업할 시간은 안 됐어요. 3D를 다 작업하시고 3D를 다 배우신 다음에 2D 도면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시험 날짜도 얼마 안 남고 마음도 급하죠. 그러니까 도면화를 빨리빨리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고 사료가 돼서 이쯤에서 도면화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D 도면 작업은 CAD에서 작업을 하죠. CAD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투상도가 있죠. 부품별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해서 KS 규격에 맞춰서 삼각법 형태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CAD로 그걸 작업하려고 하시면 일일이 다 그리셔야 돼요. 선을 이어 붙여서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애써 작업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투상을 잘못했거나 뭔가를 잘못 그려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수정을 따라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면도 하나 고치면 거기에 관련된 평면도도 고쳐주셔야 되고 측면도도 고쳐주셔야 되고 결국은 2D 도면 갖고 씨름하다가 시험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D를 먼저 하느냐 3D를 먼저 하느냐 막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은데요. 작업은 3D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3D에서 파트 파일 그린 걸 가지고 2D 도면화를 전개를 해주셔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간 낭비를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2D 먼저 작업을 하시면 CAD 다 그려놓고 3D를 또 그리셔야 돼요. 작업을 몇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그죠? 그런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3D를 작업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3D에서 2D 도면화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주 강력해요. 투상도를 클릭 몇 번으로 딱 뽑아줍니다. CAD로 한 1시간 그려야 되는 걸요. 여기 3D에서는 한 두세 번만 클릭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눌러주시고요. 새 파일 클릭을 해준 거죠. 자, 새 파일에서 스탠다드 IDW예요. 도면을 만드는 템플릿은 스탠다드 IDW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IPT는 그냥 우리가 파트 모델링을 했었던 그 템플릿이 되고요. 요건 도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화 작업할 때는 IDW 선택하고 작성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ISO라고 돼 있어서 이 도각 이런 형태가 나와 있죠. 요거 필요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요. 얘도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시트 1이라고 돼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시트 편집 클릭해 줍니다.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A2로 해주시면 돼요. 크기는 2D 도면의 크기는 A2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시험이든 그렇죠? 2D 도면은 A2에 작업해서 출력을 어디다 하죠? A3에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도면 그리는 것은 A2에다 그리고 출력은 뭘로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A3로 하든 A4로 하든 그죠? 용지 넣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은 A2에 그려주는 것이고 출력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뭘로 한다고요? A3로 하라고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프린터에다가도 A3 용지를 딱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이 크기가 A2냐 A3냐 막 골치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2D 도면 작업하실 때 원래 도면 사이즈는 A2예요. 그걸 시험장에서 A3 용지에 출력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A2라는 부분이 우리가 도면화해서 사용할 때요. 사실 인벤터 자체에서 모든 2D 도면화를 다 하고 출력까지 인벤터로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A2로 작업하고 출력할 때 A3로 쏴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CAD 도면의 투상도를 가져가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거면요. 이 사이즈 뭐 크게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CAD에서 다 맞춰놨잖아요. 2D 도면 맞추실 때 시험용 도각 설정하고요. 표제랑 그리고 수검랑 그렸잖아요. 그거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뭘로 지정해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어찌 되었든 A2
A2 기본으로 2D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A2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도구 탭에 관리 탭에 가셔서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표준에 기본 표준이 있습니다. 일반 탭에 가셔서 선형 밀리미터 그 다음에 쉼표 요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뷰 기본 설정에 삼각법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삼각법으로 맞춰주셔야 그렇죠. 3D에서 넘어온 파트 파일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로 딱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일각법으로 해주시면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삼각법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탕이 파란 바탕으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저장 및 닫기 해주시면 도면화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뷰 배치 탭에 가셔서 뷰 배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기준 클릭을 해줍니다. 이러면 불러올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돋보기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데려올 파일, 3D로 먼저 작성해 놓은 파일들 있죠? 이 파일들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드릴지그 지지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열기 클릭해 주세요. 화면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주게 되고요. 원하는 방향을 틀어줄 수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도면화가 그냥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뷰 큐브를 돌려서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조정하는 중에 사이즈가 바뀝니다. 사이즈가 바뀌고요. 요거 축적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1:1로 해 주셔야 되겠죠. 사이즈가 축적을 줄여야 되는 사이즈가 혹은 축적을 불려야 되는 사이즈가 아닌 이상은요. 1:1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음영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2D 도면화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은선을 제거해 줄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을 해 주실 거지, 이 음영 처리를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음영 처리가 뭐냐면 이렇게 시커멓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숨은선이 필요하면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숨은 부분이 있으면 숨은선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숨은선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숨은선 안 나오고 외곽 실루엣만 딱 나오도록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게 스타일 요 부분입니다. 축적 1:1인 거 확인되셨으면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작업이 되었죠? 요 부분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빨간색으로 점 쭉쭉쭉 사각형으로 나타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투상도 뽑으실 때요.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투영된 뷰라고 있죠? 투영된 뷰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를 옆에 옮겨주기만 하면 측면도도 뽑을 수 있고 평면도도 뽑을 수 있고 등각투상도 필요하면 등각투상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작업 다 되시면 우클릭 눌러주셔서 작성 눌러주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릴 필요가 없이 다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이런 축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일단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 사각 나타났을 때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요, 여기가 가로지르는 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면도 치는 법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부분, 요 생크처럼 생긴 부분 있죠? 스패너 물리라고 물리는 부분 맞춰준 부분을 단면을 쳐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단면 클릭을 해주신 상태로 투상도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빨간 사각형이 없어지면서 단면을 칠 수 있는 점이 잡히죠. 이 녹색 점은요,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의 정중앙이라는 뜻이에요. 단면 칠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점에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점만 확인을 하세요. 마우스를 올려서 점만 확인을 하시고 마우스를 수직 방향으로 쭉 올려줍니다. 충분히 올려주세요. 이러면 같은 선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밑으로 충분히 내려가서 클릭. 다시 마우스를 쫙 옮겨 주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계속 클릭해 주시면 단면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모서리 맞춰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잘라진 면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여기가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단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작성이 다 되셨으면요. 이제 치수 기입을 해줘야 되겠죠. 치수 기입 해주시면 되는데 주석에 들어가셔서 치수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3D에서 치수 구속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문자 D 눌러서 치수 구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치수 구속이 아니에요. 도면화에서는 치수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대로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뒤에 점점이 나와요. 요거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러면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 말고요. 도구 관리 탭에 가셔서 스타일 편집기 아까 입력을 해주셨었죠. 스타일 편집기에서 치수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기본값 ISO거든요. 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공차 부분을 볼까요? 아니면 자, 단위 부분에 화면 표시에 후행 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체크 해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수점 이하 단위는 0이 나올 경우에 후행 0은 표시를 안 해줘요. 저장 및 닫기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40.1이다, 40.1이다 하면 표시가 되는데 40.00이다 하면 이 소수점 이하 후행에 나오는 0은 필요 없으니까 표시 안 해주겠다. 이 표시예요. 그래서 후행 0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문자 D 눌러서 계속해서 치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맞아주면 좋죠? 맞아주면 좋으니까 옆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녹색 점 여러 개 나타나죠? 이 상태로 다시 마우스를 옆으로 옮기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화살표 끝부분이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맞아주게 됩니다. 영문자 D 눌러주시고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고 클릭하셔서 화살표 이렇게 맞춰주시고 클릭. 됐죠? 영문자 D 눌러서 클릭,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쭉 빼주시면 되죠. 캐드에서 치수 기입하는 것보다 빨라요. 네, 이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캐드에서 또 나머지 계속 기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 M8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해 주셔서 M8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뭔가 치수를 기입해야 되죠. 나머지 이런 치수 M이라든가 이런 숫자 기입할 때는 캐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캐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인벤터에서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벤터에서도 돼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요거 파이 12거든요. 요 괄호 2개 있는 거는 지금 치수가 들어있는 항목이고요. 여기 커서 껌뻑껌뻑 하는 거 보이시죠? 홈 버튼 혹은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특수 기호 넣는 부분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캐드에서 이거 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사이즈 10이죠? 10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사각형 있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도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형 있죠? 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확인. 이 표시 뭐라 그랬죠? 정사각형 가로 세로 변이 똑같이 10이다 이 표시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캐드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탭에서요.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중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입니다.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클릭해 주시고요. 드릴 지그 지지봉이라고 1번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중에서 여러 개가 있죠. 오토캐드 DWG 파일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 버전은 캐드 버전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냥 2007 정도에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캐드의 호환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이걸 높은 버전으로 맞춰 주시면 좋지 않아요. 2007 정도면 적합합니다. 2007에서 2014 정도면 이 도면을 다른 데다 뿌려도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열어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 오토캐드 2018 도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요. 오토캐드 2018 이하 버전을 가진 사람들은 못 열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높은 버전으로 저장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토캐드 2007 도면 해주시고요.
다음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화면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모형 형상만에 체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마침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릴지그 지지봉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강의 USB로 돼 있는 거를 시청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기능이 지금 작업이 안 돼요. USB가 제거돼 있어야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저장 혹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작업을 하실 땐 USB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USB 제거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그냥 잡아 빼시면 안 되시고요.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하기 하셔가지고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장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CAD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이제 CAD로 들어가서 다듬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CAD 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답안지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요, 우리가 2D 과정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뭘 했었죠? 도각 설정, 레이어 설정, 치수 기입법 설정,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이런 작도하는 내용도 배웠었고요. 표제란 만드는 거, 수검란 작성하는 거 내용 다 배웠었죠?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2D 과정에서 배웠던 그 설정법 관련해서 똑같이 CAD로 작업을 진행해 오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작업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저장한 파일이 지금 답안지라는 파일이고요. 인벤터에서 아까 작성을 해서 저장했었던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컨트롤 O 눌러주시면 불러오기예요. 드릴지그 지지봉 1번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열기 눌러주시고요. 인벤터에서 저장한 상태 그대로 CAD 파일이 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클릭, 컨트롤 C 버튼 눌러주시고 답안지 탭에 가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인벤터에서 갖고 온 이 파일들에 보시면 레이어가 상당히 많아요. 인벤터에서도 레이어를 다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정해 준 레이어가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컨C,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컨V 해주시면 여기에 레이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레이어 상태 처음에는 없었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다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레이어 변경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벤터에서 보내준 이런 레이어들까지 같이 섞여 오기 때문에 작업할 때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안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이 작업이 불편해서 못하겠다 하시면 레이어 데려오면 안 되겠죠? 레이어 안 데려오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붙여넣기 했던 작업은 취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레이어 따라온 거 다 사라졌죠? 컨트롤 Z 버튼은요, 지금 했었던 작업을 뒤로 되돌리기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했었던 걸 안 한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레이어가 많은 이유는요, 각각의 특성이 달라요. 얘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해 주시면 클릭한 요소의 현재 레이어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치수 레이어고, 얘 클릭해 보시면 외형선 레이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 인벤터에서 보내주는 레이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0 있죠. 0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바뀌어요. 클릭해 보시면 다 0번 레이어죠. 이렇게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컨C, 컨V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USB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컨C, 컨V 안 된다 그랬죠. USB가 없는 상태에서만 컨C, 컨V가 됩니다. 자, 요거 그냥 놔두고요. 얘는 선택해서 X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죠? 다 깨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깨줘야 돼요. 왜? 이 단면선의 형태는요, 블록으로 묶여서 오거든요. 인벤터에서 올 때 하나로 묶여서 와요. 원래는 문자 따로, 이 선 따로, 이 선 따로, 다 따로따로인데 블록이라는 거는 하나로 다 통짜로 오는 거거든요. 마우스 A 부분에 딱 마우스로 올려 보시면
나머지도 다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블럭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블럭을 깨준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하셔서 얘도 선택을 해주시고 0번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데리고 가서 컨C, 그 다음에 답안지에 가셔서 컨V 이렇게 해주시면 자, 레이어 안 따라왔죠? 사용하지 않을 레이어들은 안 따라왔습니다. 0번 레이어는 모든 CAD 파일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0번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 드릴 지그 지지봉 1번 왜 이거를 블록을 깨줬냐 하면요. 블럭 상태로 돼 있을 때는 색깔 변경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고 싶은데 얘 블록 지정된 거를 가지고 색깔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블록 지정된 거는 색깔이 안 변합니다. 아무리 이거 바꿔도 안 돼요. 바이레이어 하셔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아까 해준 거예요. 자, 이 도면에서 사용할 건 사용 다 한 거죠?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답안지에서 그냥 쭉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치수 인벤터에서 가져온 거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주석 탭에 가셔서 치수 스타일 있죠? 요걸 바꿔주셔야 돼요. ISO 25라고 해준 게 우리가 처음에 치수 스타일 결정을 했었죠. CAD 2D 답안지 세팅을 하면서 치수 스타일 조정을 했었죠. 치수 스타일 조정한 게 ISO 25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기본값 ISO는 인벤터에서 내준 치수 스타일이 온 거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용한 거는 ISO 25번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SO 25번 클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도 클릭해 주시고 얘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주석 탭에 치수에 보시면 치수 스타일 여러 개가 잡히죠? 이 중에 ISO 2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앞서서 인벤터에서 설명을 드릴 때 파이나 요 사각형 형태가 있으면 이 스타일이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바뀌어요. 글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건 그냥 지워주시고요. CAD에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CAD에서 그냥 입력을 해 주시는 게 글자체로 볼 때 통일된 글자체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선택하셔서 치수 레이어 상태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파일은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더블 클릭해 주셔서요. %% 영문자 C 눌러주시면 파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글로 미음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한자 키 눌러주시면 밑에 이런 특수 문자들 나오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이 부분 외형선이죠? 선택하셔서 레이어 변경시키는 방법 선택하신 다음에요.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그 레이어로 바뀌어요. 그죠? 얘도 클릭을 해줄게요.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레이어로 클릭해 주시면 그 레이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 얘는 뭐예요? 해치죠? 해치 클릭하면 해치 탭이 나와요. 특성 밑에 눌러주시면 우리 해치는 뭘로 했죠? 해치 레이어로 했었죠? 해치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인벤터에서 나와 있는 사이즈가 25.4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게 꽉 차는 경우도 있어요. 닫기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1 때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25.4에서 안 변하거나 얘가 꽉 차게 되면 해치 지워주시고 처음부터 해치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는 방법 한번 볼까요? 클릭해주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럼 해치 지워지죠? 해치 명령은 H예요. H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부분 클릭해주시고 안시 31번 사용합니다. 안시 31번이에요. 무조건 시험 보실 때 사용하는 해치 종류는 안시 31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레이어는 해치 레이어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닫기 해치 작성. 그래서 해치가 만약에 이상하게 됐다 그럼 CAD에서 다시 해칭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죠? 중심선 바꿔주시고요. 화살표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화살표 클릭, 이 화살표도 클릭. 얘도 빨간색으로 돼야 되니까 얘는 치수로 바꿔주도록 할까요? 선택이 잘 안 됐으면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얘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치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는 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자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깥에 이렇게 돼 있는 선은요, 두껍게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외형선 정도로 바꿔주시면 나중에 도면 출력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새까맣게 진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면 표시해 주셔야 돼요. 평면 표시는 가는 실선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가는 실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선 그리기로 자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요. 얘는 가는 실선 레이어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도면 작업 다 끝났죠? 요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밑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요건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원래 이거 문자 표시를 해서 뷰 그다음에 단면 A, A'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똑같은 상태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치수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시 컨브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 X 명령 누르면 익스플로드로 깨져요. 이제 치수선의 상태가 아니라요. 얘는 그냥 그림이거든요. 요 문자만 컨시 컨브이 해서 쓸 겁니다. 이게 치수 스타일에 들어갔었던 문자의 스타일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따다 쓰는 거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문자 클릭하셔도 똑같은 상태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싫으시면 아까 문자 눌러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뷰 A 그 다음에 A 프라임 이건 뭐 잘 안 찍히면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홈 숫자를 나중에 지워준 이유는요. 요 상태에서 얘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문자를 편집하려고 하면요. 스타일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굴림체라든가 원하지 않는 문자 형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중간에서 문자를 다 써주시고 그게 끝난 다음에 뒤에 0, 앞에 8 이걸 지워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축 같은 거 작업할 때 뷰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대로 하시면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표현 다 됐으면요. 요거 작업된 내용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표면 거칠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요거 작업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컨시 컨브이 해주시고요. 얘 선택을 하셔서 끝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끝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 클릭,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클릭해 주시고요. 끝점 잡아서 클릭. 이러면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V 눌러보시면 자 보세요. 마우스 조준창에 끝부분에 여기 정확히 딱 잡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원하는 부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 작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작도한 내용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작업이 다 됐으면 기하공차 넣어야 될 일이 또 있죠. 기하공차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공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로 중심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이거 인벤터에서 바로 중심선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어요. 안 만들어 와가지고 지금 그냥 캐드로 그렸는데요. 선 연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 명령 주시면 되고요. d, e 하면 증분으로 나가고요. 증분값 이건 5만큼 줘보도록 할게요. 5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그었던 선에서 5mm만큼씩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데이텀 넣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텀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할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데이텀 명령은 TOL입니다. 톨러런스죠.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A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요. 이동키 눌러 주시고요. 정중앙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얹어 주시면 되는 거죠. L2 명령을 줍니다. 지시선 명령이고요.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요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보조적으로 사용했던 이 선 있죠?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얘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특성이 나와요. 화살표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중심선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좀 연장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하나 넣어주도록 할까요? 원주 흔들림 공차를 여기다가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OL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기호 원주 흔들림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차는 12파이 기준으로 0.08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A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자 하나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보조선을 또 하나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마우스 선택을 하실 때요. 여기서 아래서부터 클릭하셔서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클릭해 주시면 얘 둘 다 선택이 되죠. 이동으로 이 정도 이동을 해주시고요. L2 명령을 주세요. 지시선이죠?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고요. 예, 보조선으로 선택했었던 거는 2개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치수선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예, 기아공차 넣는 칸도 적절한 위치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싶으신 위치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듬기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오래 걸린 것 같지만요.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2, 3분이면 다 하는 작업이죠. 인벤터에서 가져와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2, 3분이면 끝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원래 중심선이 있어야 되죠. 선 그리기로요. 중심에 맞춰서 클릭해 주시고요. 또 선 그리기로 중심에 맞춰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점선 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 둘을 클릭하셔서 중심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사이즈가 좀 그렇다 그러면 특성 들어가셔서요. 특성에서 선 종류 축력을 한 0.3 정도로 바꿔주시면 중심선 표식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요. 얘를 컨브이에서 도면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인벤터에서 이 형상들도 다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심선들도 인벤터 상에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벤터를 한번 와볼게요. 중심선 표현하는 거를 볼까요? 주석 탭에 가시면요.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중심선 2등분이라고 있습니다. 얘 클릭해 주시고요. 요변 클릭해 주시면 중심선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아까처럼 캐드에서 중심선을 작업할 필요가 없겠죠. 요 부분도 중심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요 십자로 된 중심선 있죠? 요거 중심 표시 클릭해 주시고요. 원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 늘려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거 CAD로 일일이 그리려고 하면 얘는 뭐 어떻게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또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3D에서 2D로 투상도를 가져오신 다음에 CAD에서 다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CAD로. 그래서 뭐 대단한 CAD 실력이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CAD 아주 뭐 조금만 할 줄 아셔도 이 정도 작업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도면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